네, 안녕하세요. 사상동 불개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곡물 가격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수혜주를 7가지 정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곡물의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이 콩과 옥수수 그리고 밀을 중심으로 해서 이 5년 내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콩 선물을 보시면 지속 하락하다가 20년 들어서 가파른 상승을 보여서 5년 내 최고가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옥수수 선물가를 보시면 5년간 박스권을 보이다가 최근 이러한 이제 박스권을 깨고서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밀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와중에 역시 최근 5년의 최고가를 보이고요. 한편 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곡물과는 다르게 연초까지 급등한 모습을 보인 다음에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유엔 식량농업기구 즉 FAO에서는 매월 곡물 가격 지수라는 지표를 발표하는데요. 이 지수가 20년 하반기부터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물가 상승률과 비례하는 수준으로 이제 안정적인 상승을 하다가 20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급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곡물 가격은 흔히 말하는 에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직접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이제 최근 발생한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에그플레이션이란 농업의 에그리컬처하고 이제 그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서 이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현상을 의미하고요. 2000년 이후에는 두 차례의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래 그래프는 미국 콩선물 가격의 30년 차트인데요. 먼저 첫 번째 에그플레이션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주요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은 먼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수요가 증가했던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류 소비가 과거에 비해서 한층 증가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기상이변이 발생해서 생산량이 감소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기에 유가가 상승해서 이 농산물 재배에 사용되는 농약하고 비료 가격이 덩달아 상승했던 점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페드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어떤 유동성이 공급이 되었고 또 거기다가 달러화 약세로 인해서 투자 자금이 곡물과 같은 상품 시장으로 유입되었던 점도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현재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2차 에그플레이션을 살펴보면은 2차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했고요. 원인으로는 가뭄이 일어나서 생산량이 감소했던 점과 미국과 EU의 통화 공급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유동성 증가로 역시 상품시장 가격이 상승했던 점이 있습니다. 20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이러한 에그플레이션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면 과거의 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 가능성에 대한 근거들을 다음 순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전염병 사태가 가장 큰 이유이고요.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농장 근로자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집합이 금지되면서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올해 물류 시스템이 마비돼서 살충제가 적기에 구매가 안 되었기 때문에 향후 수확량의 저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아프리카에서는 현재까지 이 메뚜기 떼가 창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미국에서 가뭄과 라니냐가 발생해서 겨울철 밀 생산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식량 안보의 위협을 느낀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이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재고를 비축하고 또 식량을 사재기 하는 현상을 초래해서 이 곡물 가격 상승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안정화된 이후에 사육 두수가 회복돼서 사료 수요가 증가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의 곡물 수입량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1,462만 5천 톤으로서 전년 대비 3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에그플레이션의 발생 근거로는 이 유가 상승이 농약과 비료 가격을 상승시켜서 최종적으로 곡물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이 환경 오염을 시키는 셰일 오일의 개발을 규제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또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확대해서 이 기존의 원유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 유가 상승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 아래 WTI 선물 가격 추이를 보시면 이 전염병 사태로 저점을 찍은 다음에 반등해서 이제 20년 12월 말 현재는 48불 수준이고요. 이 전염병 사태 이전 수준인 50불로 점차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달러 약세하고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은 투자 대금이 곡물과 같은 상품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가속화시킬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곡물 가격 상승과 관련한 수혜주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7가지 정도로 구분해 봤는데요. 먼저 가장 직접적인 투자 방법은 바로 ETF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로는 코덱스 콩 선물하고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 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자회사가 있는데 농우바이오나 아시아 종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회사는 남해화학이나 조비 등이 있고요. 네 번째로 농약회사는 경농 그리고 동방아그로, 성보화학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농기계 회사인데요. 사실 농기계가 이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민들은 곡물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 할 텐데 이때 노후된 농기계의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농기계 회사로는 대동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국내 농기계의 시장 점유율 1위인 회사고요. 특히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하비바머, 즉 이제 취미농부라는 트렌드에 힘입어서 급성장하고 있는 이제 소형 트랙터 시장에 진출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농약과 비료 등의 원재료를 만드는 이니드라는 회사도 있고요. 또 해외 주식으로는 이제 미국 대표 곡물 유통사인 ADM이나 번기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곡물 가격의 동향과 관련 수혜주를 가볍게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짧지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